2억이 4천만 원이 되는데 걸린 시간 단 48시간.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지혜입니다. 저는 불교의 오래된 지혜로 현대인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입니다. 오늘도 한 통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사연함을 열어보는 이 순간이 늘 조심스럽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사연 뒤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대지혜를 늘 듣고 있는 56세 중년 남성입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무엇보다 억울합니다. 저는 한 중소기업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9시에 퇴근하는 살. 가족과의 저녁 식사?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작년 회사에서 명예퇴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2억 1,300만 원. 제 인생에서 처음 보는 큰돈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며 울었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좀 살 수 있겠구나. 아내와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려서 월 200만 원 정도 벌면서 조용히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퇴직금은 비상금으로 두고 연금 받을 나이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퇴직 후 2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같이 퇴직한 동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퇴직금 은행에만 넣어두냐? 아깝다. 요즘 주식 시장 대박이야. 나 작년에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8천까지 불렸어. 처음엔 난 그런 거 몰라라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동기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다 나와 따라하기만 하면 돼. 어렵지 않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천이 8천이 됐다고? 그럼 2억이면 5억도 될 수 있는 거 아냐? 5억이면 카페 같은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냐? 이자만으로도 살 수 있는 거 아냐?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니, 고민이 아니라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초보자도 한 달 30% 수익, 이 주식 모르면 바보, 지금 안 사면 후회합니다. 그런 영상들이 넘쳐났습니다. 다들 하고 있구나.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5천만 원만 주식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6,500만 원이 됐습니다. 1,500만 원을 번 겁니다. 한 달 만에. 제가 회사에서 받던 월급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5개월치를 한 달 만에 번 겁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뭘 한 거지? 30년을 회사에 바쳤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잖아. 남은 돈도 모두 투자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도 시작했습니다. 동기가 코인이 더 빠르다고 해서요. 처음 2개월은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2억이 2억 8천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눈만 뜨면 돈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출근도 안 하는데 돈이 들어오는 기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사줬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3억 되면 그만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11월 첫째 주 월요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핸드폰을 켰는데 화면이 온통 파란색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8%.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야, 곧 회복될 거야. 항상 그랬잖아. 하지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더 떨어졌습니다. 수요일 반토막. 목요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모든 걸 팔았습니다. 2억 8천만 원은 4,2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숫자들이 보입니다.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명품 가방은 장롱 깊숙이 숨겨졌습니다. 억울합니다. 분노합니다. 왜 하필 내가 산 다음 날 폭락한 걸까? 왜 동기는 성공하고 나는 실패한 걸까? 매일 이런 생각뿐입니다.
시대지혜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사연자님, 사연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힘드실까요? 30년을 일해 모은 돈이 이틀 만에 사라지는 고통.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돈이 아니라 희망이 사라진 거겠죠. 편안한 노후라는 꿈이 무너진 것.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 사연자님, 저는 오늘 당신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당신은 욕심쟁이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사연자님께 그리고 화면 앞에 여러분께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백유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백유경은 100가지 비유로 이루어진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로 풀어낸 경전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땅속 금항아리를 찾은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사연자님이 겪은 고통의 원인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아주 오래전 작은 마을로 갑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통이었습니다. 작은 밭이 있었고 낡은 집이 있었고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집 부자가 새소를 사면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비단 옷 입은 상인을 보면 자신의 누더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언젠가는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떠돌이 장사꾼이 왔습니다. 주막에서 술에 취한 장사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바들 서쪽 산 너머에 버려진 땅이 있다네. 옛날에 큰 부자가 살았는데 전쟁통에 도망가면서 보물을 땅에 묻었다는 소문이 있지. 사람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허튼 소리. 그런 게 있으면 벌써 누가 파갔겠지. 하지만 농부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농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금은 보화가 보였습니다. 만약 정말 있다면, 만약 내가 그걸 찾는다면 나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농부는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서쪽 산 너머에 버려진 땅을 샀습니다. 아내가 울며 말렸습니다. 여보, 소문일 뿐이에요. 우리 집까지 팔면 어떡해요? 하지만 농부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이건 기회야. 평생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농부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미친 듯이 땅을 팠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등이 휘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땅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삽에 부딪혔습니다. 황금 항아리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금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나 부자가 됐어. 드디어. 그날 밤 농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항아리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부는 항아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잠깐, 이게 전부일까? 장사꾼은 보물이라고 했어. 보물이 이것뿐일 리 없어. 분명 더 있을 거야, 더 많이. 만족감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들어왔습니다. 항아리 하나로는 부족해. 나는 진짜 부자, 큰 부자가 되고 싶어. 농부는 결정했습니다. 금항아리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더 넓은 땅을 샀습니다. 이번엔 더 클 거야. 두 번째 땅에서도 보물이 나왔습니다. 은으로 된 상자였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은이라고? 첫 번째가 금이었는데 두 번째가 은? 말이 안 돼. 분명 더 큰 게 있어. 또 팔았습니다. 세 번째 땅을 샀습니다. 보석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전부일 리 없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번 뭔가를 찾았지만 매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봐. 보물에 홀렸어. 하지만 농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농부는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땅을 샀습니다.
가장 넓은 땅이었습니다. 여기엔 왕의 보물 창고가 있을 거야. 한 달을 팠습니다. 2달, 3달.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돼 있어야 해. 분명히 손톱이 빠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농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처음 찾았던 보물들도 집도 밭도 비까지 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농부는 길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노승이 물었습니다. 젊은이 왜 우는가? 농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를 발견했을 때 자네는 이미 부자였네. 예? 하지만 자네는 그것을 몰랐지. 자네가 잃은 것은 보물이 아니야. 자네가 잃은 것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었네. 노승은 사라졌고 농부는 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쩐지 낯설지 않으시죠? 오래전 농부는 오늘의 사연자님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사연자님과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들께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지금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농부가 처음 발견한 금항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연자님의 2억 원 퇴직금이었습니다. 30년을 일해서 받은 돈, 생애 최고 금액. 농부에게 금항아리 하나면 충분했던 것처럼 사연자님도 2억이면 충분했습니다. 작은 카페, 조용한 노후, 가족과의 시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이게 전부일까? 라고 생각한 것처럼 사연자님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5억이 되면, 일하지 않아도 되면, 그 순간 탐욕의 문이 열렸습니다. 농부가 금항아리를 팔고 2번째 땅을 산 것. 사연자님이 5천만 원으로 성공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까지 투자한 것. 똑같습니다. 이번엔 더 클 거야. 이번엔 더 많이 벌 거야. 그리고 실제로 잠깐은 성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탐욕은 욕심이 많다가 아닙니다. 탐욕의 본질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족자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영원히 가난한 겁니다. 농부를 보세요. 금항아리를 발견한 순간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부자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속에 더 큰 것에 대한 환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연자님,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억울합니다. 분노합니다. 왜 하필 제가 산 다음 날 폭락했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연자님을 괴롭히는 것은 사실 돈이 아닙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공평함이란 것이 없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예측할 수 없게 변합니다. 누구는 오늘 로또에 당첨되고 누구는 오늘 사고를 당합니다. 누구는 투자해서 돈을 벌고 누구는 투자해서 돈을 잃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음모도 운명의 장난도 아닙니다. 그저 무상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연자님이 정말로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충격적으로 들리시겠지만 돈이 다가 아닙니다. 사연자님이 진짜로 잃은 것은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그 평화로움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사연자님은 1억 6천만 원을 잃으면서 동시에 평화라는 가장 귀한 것도 잃으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2억을 주면 탐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마 거절하실 겁니다. 그건 너무 비싸니까요. 하지만 사연자님은 이미 그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1억 6천만 원이라는 수업료를 낸 값비싼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수업의 의미를 깨달으실 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는 깨달음의 문이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만 진실을 배웁니다. 행복할 때는 배우지 못합니다. 만족할 때는 변하지 못합니다. 오직 깨졌을 때, 무너졌을 때, 바닥을 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을 봅니다. 사연자님, 그리고 화면 앞에 여러분,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잃은 돈을 되찾을까?가 아니라 이 경험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농부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노승이 마지막에 한 말을요. 자네가 잃은 것은 보물이 아니야. 자네가 잃은 것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었네. 사연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56세면 아직 젊습니다. 4,200만 원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갇힌 마음으로는 평생 벌어도 부족할 겁니다. 그 마음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선불교의 방아차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라. 간단한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째, 잃어버린 돈에 대한 집착. 그 돈은 이미 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 억울함과 분노.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은 독약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당신만 아픕니다. 셋째, 타인과의 비교. 동기의 성공은 그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넷째, 완벽했던 과거에 대한 환상. 그때 팔았더라면, 그때 사지 않았더라면,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다섯째, 더 많이에 대한 환상. 더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는 환상. 더 큰 집에 살면 만족할 거라는 환상. 모두 거짓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사연자님께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려야 할 것들 노트 만들기입니다. 노트를 펴고 이렇게 써보세요. 오늘 내가 버릴 것. 잃어버린 1억 원에 대한 생각. 동기에 대한 질투. 내가 바보 같았다는 자책.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하나하나 적고 난 뒤 크게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나는 이것을 버린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말해보세요. 방아착 내려놓는다. 3주 후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느끼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아직 가진 것들 리스트 만들기입니다. 노트의 반대편 페이지에 이렇게 써보세요. 오늘 내가 감사한 것. 아내가 내 옆에 있다. 4,200만 원이 남아있다. 다시 시작할 건강이 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뭐가 감사해? 너무 당연한 거 아냐?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농부가 찾던 더 큰 보물은 사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이었고 저녁마다 함께 밥 먹는 가족이었고 건강하게 숨 쉬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현실적인 재기 계획 세우기입니다. 4,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누세요. 1. 비상금 1,200만 원은 은행의 정기예금에 넣으세요. 이것은 심리적 안전망입니다. 2. 생활비 2,000만 원을 설정하고 6개월에서 1년을 버티세요. 그동안 일자리를 찾으세요. 56세면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3. 재시작 자금으로 1,000만 원을 잡고 작은 사업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따는 데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 적어도 5년은 투자하지 마세요. 주식도 코인도 부동산도.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내와의 관계 회복하기입니다. 사연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연자님, 아내분이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돈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혼자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2억이라는 거금을 상의 없이 혼자 투자하셨죠.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오늘 밤 아내 앞에 앉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세워보세요. 다섯 번째, 규칙적인 일상 만들기입니다.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일상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햇빛을 쬐고 자연을 보세요. 그리고 아내와 대화도 자주 하세요. 사연자님,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투자 실패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십만 명입니다. 모두 같은 꿈을 꿨습니다. 더 나은 삶을. 그 꿈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단지 방법이 잘못됐을 뿐입니다. 56세. 아직 젊습니다.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습니다. 앞으로 20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20년이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챕터가 끝났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당신의 것입니다. 숨 쉬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농부가 땅을 파며 찾던 보물은 사실 그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지금의 충실한 마음. 그것이 진짜 보물입니다. 이제 당신도 그 보물을 찾아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시대지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마음에 있습니다.